이철승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앞으로 이 통일개혁까지 이룩해야 될 건국기념사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또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강연 제목이 해방전국에서의 대한민국 선택, 아주 이 문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 그 제목을 듣고 보니까 제가 뭘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 열패감에 빠져 있었고, 자긍심이 없었고, 또 옛날에 역전이나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극복하고, 최근에 세계의 매스컴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비결이 뭐냐? 뭐길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 그러면 한국의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역사 전통을 연구하는 게 이제 한국학이지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치학 분야에서는 비교 정치론 이래가지고요, 각국의 정치, 제도, 관행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이 분야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학술 분야고, 우리 이 세계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똑똑한 민족으로 말하면 우리 한민족 이외에도 똑똑한 민족이 많이 있죠. 또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말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겠느냐? 이 국회 돌아가는 꼴 보면 도저히 이게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랍 민족, 아랍 국가들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포위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더라도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장총을 들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이런 감이 있어요. 우리도 분단 이후에 여러 가지 한반도에 위기 의식도 느끼고 이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긴장하고 이런 점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국민적인 특성이라 할까, 국민성이라 할까. 또 박정희 대통령 득택을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발전하도록 만들었겠느냐?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좀 우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이 주도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그 주도 세력의 생각, 사상의 기본적인 이념은 뭐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 나는 대로 그럼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결코 대한민국이 쉽사리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따 자세히
더구나 일부 좌파들 말씀대로 미국이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아닌 다른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6.25 사변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심히 이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뭐냐? 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민주공화국이 우연히 되냐? 우연히 된 거 아니죠. 이 부한말만 해도 독립협회 때까지만 해도 독립협회 규칙이 있었어요. 오늘 아까 여러분 회의하는 거 지금 봤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황제 폐하의 폐가 되는 말은 절대로 연설하면 안 된다. 우리는 황제 폐하의 충성스러운 말하자면 신하들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공화주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황제 폐하를 폐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까지 주장이 말하자면은 입헌군주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 같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헌법연구회랑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부터는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907년경이 되면은 안창호 선생이 내는 미국에서 내는 공립 회법 뭐 이런 데서 차츰 주권 재민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옥중에 쓴 독립정신 이런 걸 검토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주권 재민을 얘기는 않지만은 공화제, 그렇죠. 대통령이 공화제죠. 왕정이 아닌 공화제의 나라가 많이 발전하는 걸 본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김이 독립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1919년에 4월 달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몇 개의 임시정부 헌장에 공화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화제가 아니고 군주를 그대로 말하자면 대모신다. 소위 그 복벽파를 그러죠. 복벽파. 여기 이 김이 독립운동 여기 우리 저 박아도공원에 사는 거기에 이 유도회 말하자면은 6.25 개통에서는 참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자꾸 공화제를 주장하니까 우리는 황제 폐하를 모셔야 되는데 공화제를 주장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세는 공화주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상해임시정부는 4월달에 됐다가 나중에 통합이 됐죠. 가을에 통합된 새로운 상해임시정부의 헌장에 공화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공화제 첫 도입입니다. 그 공화제가 상해임시정부에서 채택하고 난 20년 후인 대한민국 헌법에 공화제라는 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장경제야말로 그 역동성을 인해서 경제 발전에 초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시장경제 도입 안 해서 그렇죠. 그 중국이 시장경제 도입하니까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말하자면은 자기 체제에 위험시하니까 그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자유가 없으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체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인 어떤 내재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선 회장님